네, 우리 대나무 숲안에 경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코너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뉴스를 뒤져야 했잖아요. 네. 이제는 거꾸로 경정부가 뭔가 뒷구멍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를 안 해줘. 더군다나 이게 국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생활뿐만 아니라 공의 어떤 정책 방향에 의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이상한 이상한 행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면 사고 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조용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사고 치고 있는 거지. 모르게 지금 문 밖에서 엄청나게 심한 야바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일이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우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엄단하겠다는 얘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언론이 바람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논지는 그겁니다. 200명을 살리자고 12만 명이 볼모가 됐다. 즉 200명의 지금 극성 어떤 노조원들의 그 시위에 의해 갖고 12만 조선 노동자가 지금 볼모가 됐다라고 하면서 기사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 보도 방금 나온 건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오늘 공권력 투입을 검토했었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비가 와서 안 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경찰 이러면 안 돼요. 경찰 진짜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 검찰은 지금 바빠요. 아주 그냥 청와대부터 각 행정기관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옛날처럼 일을 못해 바빠서. 본업을 못해요. 네, 본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뭐 사방에 파견을 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도 한 2명 불법으로 또 들어갔다가 들켰더만. 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야, 그거 웬만하면 좀 합의 좀 해줘라라는 분위기가 더 세다 그래요. 이해를 당연하죠.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이요. 9,000원대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9,700원. 말이 되냐고요.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급이 9,000원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신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경력직이잖아요. 승연공 승연공. 아니, 심지어 그 근처에서 일하는 그 알바생들이나 거기도 알바를 구하기 힘들어. 알바생들 시급이 세대.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도 12,000원, 14,000원 정도를 받는데 시급으로. 근데 정작 용접하고 철물을 나르는 이 사람들의 시급이 9,700원대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원해 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조선 노동자나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받냐? 이게 유독 대우조선 노동자 하청들만 이 가격을 받는 거예요. 평택이나 이런 데 가면 비슷한 일을 하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 임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합의를 보거나 어떤 뭐 조정을 할 생각을 없이 왜 빨리 공권력 안 보내줘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협상 거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러면서 쌩을 까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와 관련한 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에 관련한 법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 되니까 아마 대우조선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공권력 투입이 있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노사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탄압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탄압하면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거 탄압하는 순간, 공권력 투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끝장이야. 탄핵 시계가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 지역의 특성상 표 많이 나왔던 데죠. 네. 다음은 택시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택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가격은 안 오르고 이러니까 택시 종사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길에 택시가 안 잡힌다 그래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내놨던 게 합승을 합법화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혼성은 안 된대. 이성들끼리는 합승도 못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 그런 정책을 꺼내놨는데 네. 효과가 없었어. 아니 그 농담이죠. 진담이라니까. 합승을 합법화하면서 이성끼리는 합승을 안 시킨다고 하는 정말 세심하고 맞춤형 대안을 내놨었단 듣는 말이야. 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떠올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식당에 여자가 들어가는 문,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그리고 같이 앉지를 못해요. 네. 자, 우리나라가 전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입니까? 미친 겁니까? 네. 이러면서 여가부는 폐지한대요. 네, 피해자 양산한다고. 진짜 이게 6월 26일 기사에 있네요. 몰랐어? 예, 동성끼리 택시 합승 가능 방침에 택시 대란 해결돼 성별 구분 불합리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가 왜요? 기독교에서 난리 나야죠. 이건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냐? 왜 동성끼리 합승을 부추기는 거냐? 합승하다 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건 기독교계가 나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별 구분이 가능해? 그리고 이런 심각한 제도에도 참나. 해결이 안 되니까 원희룡이 새로운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참 문제됐었던 우버하고 타다. 그러니까 승합차 영업이죠. 이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걸 꺼내놨어요. 아니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 안 된다고 택시 다 죽는다고 난리치던 데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택시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열렬하게 일을 지원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지금 원희룡이가 하겠답니다.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우 개선이나 이런 택시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요금만 올리겠다. 심야 택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자기 지지층을 먼저 죽이고 있어. 택시 그러네요. 기사들을 희한하게. 더 죽이고 있어 진짜. 택시 기사들을 이제 더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거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저기 하겠어요? 저 자가용 영업하라고 차라리 택시를 접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가용 영업으로 돌려버리는 게 낫지. 네. 그러면 아무런 혜택 안 주고 그냥 일당만 주고 나눠 먹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요금 올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요금 올린다고 해서 택시 기사들한테 그게 갑니까? 안 갑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는 거야 도대체. 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내부 죽이기 하나로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들을 다 없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금 낭비거든. 네, 세금 낭비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낸 공공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질도 나쁘고 조건도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시라고 나오지 마. 일하지 마. 기껏 찍어줬더니 기껏 찍어줬더니 나와서 돈 받지 마. 그러니까 질이 나쁘다고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 이 비슷한 논리를 그저께 누군가한테서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언론개혁법을 왜 반대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언론개혁법이 너무 자기 기준에 못 미쳤고 고민정. 예, 늘 그 얘기 듣고 욕했어요. 나 집에서 혼자 들을 땐 욕해도 되잖아? 그럼요. 예. 네. 사람이 바본 줄 아나? 그러면서 개소리도 개소리.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미친 건가? 예. 우리가 웬만하면 그 대놓고 정치인한테 총질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성향이 있다 그럴까봐. 근데 무슨 말씀이신 아니 거죠? 우리 일부러 뭐 좌파니 뭐 극민주당이니 그러는데 우리는 왕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자발적 진보 방송 왕따예요. 안에서도 자발적 왕따거든. 왕따. 민주당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일단 우리끼리 여기서 하는 거야. 우리만 알아. 그리고 진보 유튜브들 중에서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안 없어. 배워줘. 예, 안 배워져. 그리고 한 번도 안 불러줬어. 진보 유튜브 안에서 불러, 안 우리를. 불러.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정 언니가
그런 식으로 지금 배신을 때리면서 최고위가 나와 있다는 얘기지. 예, 저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걸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를 했대요. 더 세게 해야 된다고. 그럼 그때 왜 안 했냐? 그 이유 하나 하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론 노조를 비롯해가지고 해외에 계신 그 언론인들, 원로분들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는데 일단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약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언론 노조가 약한 것도 언론 노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보다 본인 얘기하는 것 더 세게 하면 언론 노조가 지금 그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언론 노조가 찬성을 할까요? 아니, 말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나는 아니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 논리를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그 입을 진짜 보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 다 개돼지 취급을 하는구나. 지금 그 당신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 종일 진보 유튜브들 들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당 내에서 누가 수박이고 어떤 논리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당신보다 더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그럴싸하게 성의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기 말 자체에서도 논리적 오류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걸 또 실드를 쳐주고 있더라고 MC가. 그래서 난 보면서 미친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우롱하고 정말 국짐당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다. 저 진짜 붕괴하면서 집에서 욕했어요. 혼자서 욕하는 건 괜찮죠? 장영진 기자님. 네, 저도- 혼자서 욕했어요? 그렇게 정현준 기자님이 걱정이 되시면 아예 여기 출근을 시켜. 아, 그래갖고 같이 방송을 하시자 그래, 콜라보로. 아, 장영진 기자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면서 네. 이게 욕을 할 분위기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면서 저희랑 방송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꼭.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한마디 더 하면 그때 말한 게 언론 개혁 반대한 게 5배는 너무 약하다 이랬거든. 그러면은 몇 배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5배 약하면 더 센 법안을 네가 발의를 했어? 그것도 아니야. 뭐 어쩌라고. 그리고 뭐 대선 관련해 가지고 뭐 이재명 의원 잘못도 있다? 증거에 대해서? 저 진짜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저 수박들이나 할 얘기고 국진당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민정이 당신은 그 시점에 민주당 의원 아니었어? 추천- 연대 책임져야지. 추천을 받았을 때 대통령 그 대변인으로 갈 때 그냥 기대가 컸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총선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정치길을 열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고민정을 누가 추천했을까? 그리고 그 고민정은 누구한테 충성을 했을까 도대체?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참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뛰어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참 연장 없이 진짜 혼자 힘들게. 혼자 다 한 거야. 일도 혼자 하는데 연장도 개판이고. 심지어 어? 뒤에서 다 비서실장이라고 하던 임종석까지도 다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아니 옆에서 일 도와주라 그랬더니 밑에 가갖고 침묵 빼고 있는 놈들이랑 집을 짓겠다고 일을 하고 있었어. 연장도 없이. 거기에다가 지지자들한테 지랄까지 했습니다. 아, 저 지지자들 뭐 문자 보내는 거 뭐? 야 그러면 찍 타는 거는 괜찮고 수박은 안 돼? 장난칩니까 지금? 아이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거기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까지 나온다니까 진짜 엉망진짜. 민주당이 진짜 이렇게 엉망진창인 줄 몰랐어요. 자,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죠. 여기에 이제 스타 장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스타 더럽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일단 추경호가 나서가지고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려운 건 문재인 정부가 해외에 다 돈을 보내버려가지고 국내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 일자리가 2배로 늘었어요. 중소기업 창업이 2배가 됐다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올해 2%도 못 한다. 이게 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는 4.5% 3% 이상을 매년 해낸 정부야. 그것도 코로나가 한참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 이어받은 니들이 2달 만에 말아먹어 놓고 문재인 정권을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 2%도 문재인 정권이 상반기 때 안 해놨으면 없는 거야, 니들은. 그렇죠. 7월 1, 2주 때 수출이 14% 이상 늘었어요. 근데 무역 적자가 80억이 났답니다. 80억 달러가 났답니다.
이건 뭔 의미겠습니까? 손해보는 장사 하는 거 아니면 누가 빼돌리고 있거나 장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 적자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매달 무역 흑자가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꼬박꼬박 챙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 그것만 다 돌려봐도 2년 동안은 매달 또 신기록이라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했던 저희예요. 근데 14%면 역대급이야. 증가율로 따지면. 근데 적자가 80억 달러가 났다. 그것도 2주 만에. 이거는 누가 봐도 장부 조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또 스타를 꿈꾸는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누구? 나 처음 듣는 사람. 정황근이라는 사람이 농림부 장관이래. 아, 그래요? 물가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멋진 얘기를 해줬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내립니다. 네. 누가 모르나? 아니, 잠이 부족합니다. 죽어서 잘 자면 되죠. 뭐 이런 얘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거 거의 저 일본의 걔 아니에요? 펑쿨색자? 거의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보이즈미 신지로. 네, 근데 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 지금 농가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쌀값이 지금 역대 최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해줘라, 6개월치를 선수매를 해줘라 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쌩깠겠죠. 그러면서 역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생산자들한테 30% 이상 납품가를 줄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30% 이상을 까서 납품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어디다 물건을 팝니까? 대형마트에다 팔아요. 거기에 깎아주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는 깎이는 게 아니에요. 깎이는 게 아니지. 마트만 좋은 거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수산물공사 주도적으로 나가갖고 이마트나 롯데마트한테 이 가격으로 해서 해주쇼라고 요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문재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와서 소비자한테 야, 이마트가 돈을 못 받겠대, 그 가격으로. 그거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깎아줘 라고 하는 요구를 직접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 경정권은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민 민원, 10대 민원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 민원 중에 첫 번째 대상이 마트의 주말 휴업, 한 달에 2번이는 휴업을 해지하라 라는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대형마트 시민이었다는 거야? 응? 이걸 일반 시민이 넣었대, 국민들이 넣었대요. 청원을. 뭐 시민이겠죠, 그 사람이 뭐. 그래서- 딴 나라 시민일 수도 그래서 있겠지만. 벌써 이게 풀릴 걸로 예상이 되면서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주들이 또 주가가 막 오르고 있다는 거죠. 참 이놈의 정부 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그 휴업 폐지 요거를 뭐 온라인 국민투표로 붙인다고 하는데 국민 제안 탑 10에 선정이 됐대요. 근데 저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써놓고 야 이거 국민이 제안한 거야. 그래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죠 뭐. 그리고 저기 안에 온라인 국민투표를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붙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마트 직원들이 단체로 들어가고 전부 다 투표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심지어 이게 공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공개니까 비공개로 받은 모른다니까. 거야. 예전에 어.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 게시판은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를 했는지가 보였잖아요, 눈으로. 이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막말로 그냥 야 저기 필요한 것들 가지고 와. 그러면 자기네들이 뒤 봐주고 싶고 잘 봐주고 싶고 뭔가 혜택 주고 싶은 애들 거가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와서도 아 이거 국민청원에서 탑 10 안에 든 거예요. 가요 탑 10도 몰라? 뭐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쓰고 국민이란 이름을 우리 붙여버리면 쓰고, 되는 거잖아. 투표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하고 편해. 국민이 원해서 했다 하고 아니 공중파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투표 조작이 일어나고 가요 톱10 같은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음반 사재기 같은 걸로 순위 조작을 하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를 믿으라고 우리 국민들이 바본 줄 알아? 근데 이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하면은 물론 편하기는 하겠죠. 근데 주변은 상권 다 죽습니다. 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일수록 주말에 이거 하잖아요. 다 죽어요. 대형마트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지 마요. 소상공인들이 찍은 찍었어요. 분 찍었어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자기들 지지층을 지금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특별히 야 얘네들 우리 지지층이지 두두두두두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 뽑을 놈들은 뽑아. 나 토론회 때 봤지? 그거 좀 모를 수도 있지. 좀 알려주시오.라고 했는데도 뽑잖아. 거기 그 학습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봤지? 나 봤지? 찍을 놈들은 자, 찍어. 지금 우리가 본방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나무 숲이구나. 대나무 숲이기 때문에 본방 언제 해?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이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이제 추월선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추월선으로 고속주행 해갖고 쭉 가는 차들이 많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추월을 하게 되면 빨리 들어가야 돼. 야 2차로로 빨리 2차선 빠져야 도로 돼. 들어가야 돼. 빨리 빠져야 돼. 계속 달리잖아? 어. 그러면 단속당해갖고 7만 원 범칙금을 무는 거예요. 그거 기준이 뭔가요? 몇 미터를 달려야지 마음대로 걸리는 뭐 건가요? 이거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추월할 대상이 옆에 없는데 근데 혼자서 1차선을 달리고 있으면 아. 무조건 단속 대상인 거죠. 어. 수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예외는 뭐냐? 예외는 뭐냐? 도로가 막혀야 돼. 막히는 기준은 그래서 또 뭐죠? 80km. 어. 80km 이하로 도로에 정체가 생기면 1차선, 2차선을 다 주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러면 1차선은 항상 비워놔야 된다는 거죠. 에? 참. 훌륭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너무 세다. 이거 잘못 걸리면은 이거 모르는 이찍들만 7만 원. 걸려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벌금을 때려요. 지금은 이제 고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됐어요. 우회전 시에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때 정지 안 하면 걸리는 거. 지금 6개월 동안 고시를 했지만 다 사람들이 걸려서 범칙금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 안에서 1차선을 비워라.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받아들이는 이 벌금 액수 금액에 나와 있겠죠. 네,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과세 기준 하나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배값보다 이게 더 쏠쏠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예. 왜냐면 야. 박근혜 정부 때 이거 거의 1조 7천억까지 땡긴 경험이 있거든. 범칙금만 가지고. 아 맞아. 와. 그래서 고속도로에 막 구간별 막 카메라 설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카메라 이빠이 놓고 도심지에 있는 카메라 이빠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이찍들만 걸려라. 네. 딴 데는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 방송 이쪽들한테는 들으시는 알려주지 분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경정권의 세상에 이런 일이었습니다. 자, 경세상에 이런 일이 알려드렸고요. 틈나는 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씩 안 나오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